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고대 마지막 시간 주제 5, 고대 사회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치사를 빠르게 한번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제도가 있었고 문화는 또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중에서 여러분들 신문제, 신라 골품제 특징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이자 사상, 유교, 불교, 도교 관련된 뭐 유물, 유적을 좀 잘 구분을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통일신라 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혼란스러웠겠죠. 네,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분제, 신분제, 그다음에 경제 정책, 그다음에 종교 사상 요 순서대로 볼 겁니다. 마지막에 통일신라 말기를 볼 거고요. 고대의 신분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귀족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평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다수가 노비였던 천민도 있었다라는 거.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기본 형태고 각 국가들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게 신라의 골품제예요. 골품제, 뼈, 골, 품질, 품, 제도, 제 이런 뜻이거든요. 뼈에도 품질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성골, 진골, 육두품, 일두품까지 성골이 제일 높은 거예요. 오로지 왕은 성골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종 무열왕은 진골이거든요. 진골로서 최초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다 진골들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볼게요. 이게 얼마나 차별적이었냐면 한번 보세요.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육두품이면 이게 지금 관리 등급이거든요. 공무원 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1급 공무원, 16급 공무원. 근데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6급 공무원까지밖에 승진이 안 됩니다. 옷 색깔도 이렇게 차별을 둬요. 자색은 오로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만. 즉, 진골들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너 진골이야. 이런 뜻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옷도 차별하고. 그러니까 이제 육두품, 오두품들은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아, 나 능력이 저 진골 녀석보다 좋은데 나는 기껏 6급이 최고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당나라로 많이 건너가기도 합니다. 네. 골품제. 자, 경제정책 한번 볼까요? 철제 농기구가 도입이 되면서 생산량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소를 밭 가는데 사용을 해요. 그걸 우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에 진대법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추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봄에 쌀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비축해 두고 있던 식량을 풉니다. 풀고 대신에 가을에 백성들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 아주 싼 이자로 갚게 한 거예요. 일종의 서민 대출 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요새로 치면. 그다음에 신라는 신라 촌락 문서를 기록을 해뒀는데 어떤 지역의 인구수, 그다음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심심해서? No. 그렇죠. 잘 파악을 해야지 세금을 잘 거둘 수 있겠죠. 누가 삥땅 치지는 않는지. 그래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한 가장 기초 작업이 바로 인구 파악, 재산 파악이잖아요. 네, 이때도 똑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종교와 사상, 신석기 시대부터 살펴볼게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원시 종교가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 예전에 했었고요. 청동기 시대의 천신신앙 또는 천손신앙.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야. 이런 거죠. 하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백제가 아니죠. 고구려 옥저 동해, 뭐 사만 등등등 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행사가 있었죠. 네, 제천 행사라고 부르는데 복습. 자,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뭐라고 불렀나요? 동맥, 부여는요, 영고, 부여, 영고, 부영고. 네. 동예는요, 무청. 사만에서는 두 개 있었죠. 술인날, 계절제. 네.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대가 되면은 유학, 불교, 도교.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게 불교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불교는 초기에는 왕실, 귀족 중심으로 수용이 되고 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삼국이 통일될 때쯤 해가지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불교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스님 두 명이 바로 이 사람 두 명입니다. 누굴까요? 해골바가지 물 하면 누가 떠올라요? 원효대사죠. 그리고 여기 잠을 자고 있는 이 사람은 원효의 절친이었던 의상대사입니다. 두 사람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잠깐 동굴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 거예요. 그때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났던 원효가 옆에 있던 바가지에 물을 먹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바가지였던 거야. 아, 바가지는 바가지군요. 해골바가지. 자, 그래서 갑자기 막 구역질이 나고 막 구토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모든 것은 마음먹 깨달아 달려 있구나.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의상아, 너 혼자 당나라로 유학 가거라. 나는 깨달음을 얻었으니 여기에서 내 할 일을 하겠다. 그래서 유학을 포기를 하고 불교 대중화에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원효 의상인데요. 뭐 화쟁사상, 그다음에 이제 의상은 화엄사상.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각 종파들의 통합, 사회 갈등을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의 불교는 왕권 강화에 굉장히 이용이 됩니다. 왕, 즉, 불, 왕이 곧 부처님이다. 뭐 이런 사상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융성하면 할수록 그런 왕에 대한 충성심도 더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너가 왜 지금 노비인 줄 아니? 다 전생의 어비로세 떡떡떡떡떡 이렇게 해서 신문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이 곧 부처고 왕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불국토다.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런 호국적인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죠. 대표적으로 신라의 불국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석굴암도 있죠. 불국사 석굴암 세트. 그 다음에 이제 발해에서는 이불, 병, 좌, 상 유행을 하는데 유행이 아니라 유명한데 이불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이 아니에요. 두 개의 불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면은 두 명이죠. 부처님이 병 병렬로 앉아 있다 이러고요. 나란히 앉아 있다. 좌는 앉을 좌자죠. 그래서 이 이름 그대로예요. 제목이 그냥 여러분들 한자를 쓸 줄은 몰라도 뜻만 알면은 너무나 쉬운 거죠. 이 불, 두 명의 부처가 병좌 나란히 앉아 있는 불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림 한번 알아두세요. 자, 이 다음에 유아교육기관 한번 살펴볼게요. 고구려는 태학경당, 백제에는 유학을 가르치는 오경 박사가 있었단다. 박사, 오늘날의 박사처럼. 전문가죠. 유학의 전문가. 신라에는 임신서기석이라는 유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하자. 청소년에게 돌에다가 낙서한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가끔 어디 부모님이랑 여행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기 이름 써놓잖아요. 막 다짐을 쓰기도 하고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학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학의 졸업 시험이 독서 3품과입니다. 다 유학 경전을 얼마나 독서를 했니, 읽었니?를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3등급으로 나눈 게 독서 3품과입니다. 다 유학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발해에도 주자감이라는 유학 교육기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모두 다 유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세요. 도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이제 무덤에 보면은 무덤 벽면이 있어요. 무덤 묘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각 이렇게 벽면에 네 개의 방위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좌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도교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구려의 사신도를 보면은 도교적 요소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도 질 수 없죠. 자, 금동대학로, 그다음에 산수문이 벽돌입니다. 여기에도 다 신선사상, 즉 도교적 요소가 반영이 돼 있는 유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묶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일신라 말기의 상황을 좀 볼게요. 통일신라 말기는 만만치 않아요. 징벌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왕권이 약화되니까 노급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착취가 심해지고 농민들이 너무너무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민 반란, 농민 봉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뭐 모든 국가의 말기 상황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지방에 힘 있는 세력들이 성장을 합니다. 지방의 영웅, 호걸과 같이 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출세의 길이 막혀버린 육두품 세력들의 불만이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 지방에 힘 있는 호족들과 육두품이 서로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선종불교와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선종불교, 참선을 강조를 하는 그런 불교예요. 불교 경전 공부보다도 내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나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불교가 바로 선종불교입니다. 한 글자만 바꾸면 되겠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바꿔서 또 이렇게 호족들의 그런 이제 정신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자, 풍수지리설. 예전에 수도였던 경주는 이미 땅의 기운이 쇠퇴했으니 내가 있는 이 지역이 흥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많은 호족들이 저 세력 불리는데 정당한에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는 쪼그라들고 후삼국 시대가 오게 됩니다.
네, 한반도 북쪽에는 옛 고구려를 부흥시키겠다. 붕예가 후 고구려를 세우고요. 옛날 백제 땅에는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을 하면서 후 삼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 말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요거를 이제 통일하는 사람이 바로 궁예의 부하였던 개경 지역의 호조, 왕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징검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고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